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때 가장 문제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곽종근 이 사람은 계엄 직후에는 야당 의원이 하는 뭐 유튜브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국조특위위 이런 데 나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니. 하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통화할 특히 이 문서로 쓰는 그런 글도 아니고 대화를 하는 이 구어체 대화에서 인원 인원 끄집어내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인원이란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 인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곽종근의 말은 나는 뭐뭐라고 이해했다.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 이제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이 참지 못하고 이해했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해라. 네 생각, 짐작, 뭐 상상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만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진실은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의원이 됐든 인원이 됐든 당시에 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황을 얘기하는 것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엄중하게 가리는 그러한 증거를 얘기할 때는 박종근이라는 사람의 이런 태도는 지금 말도 못할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뭐 계엄 당시에 그 체포를 명령했다는 정치인들 그 명단이 적힌 메모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뭐 그다음에 한동훈, 뭐 조국, 뭐 김민석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그 메모. 근데 이것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검찰에 그거를 증거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의 진실이 이렇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 주머니에 이렇게 큰 수첩을 넣어가지고 다니나요? 홍장원 이 사람 매우 독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홍장원보다 나이가 꽤 많습니다만 저 웬만한 메모
다 휴대폰에 직접 메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손에다가 수첩 가지고 다닐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휴대폰 안에 일정표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약속 잡을 때도 메모장 꺼내서 약속 적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다가 다 메모하면은 약속 날짜 다 잡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라는 사람이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수첩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려고? 수첩에 뭐 적어놨다가 다른 사람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아무튼 호주머니에 있던 수첩. 호주머니가 얼마나 크길래 예? 대형 호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모양이죠. 아무튼 그 수첩에 있는 글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를 시켰다. 그리고 통화 당시에 적은 원본 종이는 구겨서 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제시한 그 메모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말도 못하게 재작성됐다. 다시 작성이 됐다.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니 본인이 메모한 것도 아니고 이건 오염됐다. 법조인들이 말하는 바 오염된 증거물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증거물로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그 두 사람 곽정근이면 곽정근, 홍장원이면 홍장원 진술이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이 최초 진술이나 증거물 메모장 같은 것들이 이 수사기관 혹은 헌재에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공개됐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계엄 사흘 후, 그러니까 작년 12월 6일이죠. 박종근 이 전 사령관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김병주 의원이 굉장히 다그치듯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곽종근이 인원 혹은 요원 이렇게 헷갈린 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 곽종근에게 뭐라고 하느냐. 김병주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다고? 라는 식으로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곽종근은 그 앞에서 네, 네라고 딱 한 글자로 대답을 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온 사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내란 프레임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었고 온 언론들이 다 내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국민의힘조차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12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이탈표와 더불어 그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국회의원들 밖으로 끌어내라. 네. 최초의 발언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지금의 이 엄청난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홍장원의 메모 있잖아요. 요만한 메모. 그 호주머니 속에서 나왔다는 그 메모. 그것 역시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맨 처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곽동근은 김병주 의원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엄청난 얘기들을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홍장호는 박선원 의원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또 다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 손에서 이것이 어떻게 또 재가공됐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을 가능성.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수사기관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민주당 의원들 뒷전에 서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들은 곽종근과 홍장원이 다 제 살궁리를 하느라고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렇게 섣부른 행태를 보임에 따라서 지금 이 사실관계 다툼이 처음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